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진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들 도대체 왜 저래? 하는 순간들을 모아봤어요. 아마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맞아, 우리 좀 그런 편이지 하실 거고, 아마 외국인 분들은 이게 문화야? 진짜 신기한데?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이부터 묻는 한국인들이에요. 외국에서는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묻나요? 네, 이름을 가장 묻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먼저 물어요. 몇 살이에요? 라고 먼저 물어요. 외국인들은 처음에 좀 당황하죠. 내 나이를 왜 물어보지? 그건 좀 개인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약간 예의를 차리는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과 말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를 때 이름 외에도 언니, 형, 오빠, 선배, 후배, 아줌마,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나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어떻게 부를지 호칭을 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어린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예요. 서로 나이를 물어보고 나보다 동생이네, 나보다 형이네, 나보다 누나네 이렇게 정리하는 아이들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하죠. 두 번째,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존댓말과 반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요? 와 밥 먹었어?는 단 한 글자 차이지만 느낌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걸 배우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말인데 높임 표현이 왜 이렇게 많아?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언어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말을 섞어 쓰기도 하고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서 예의를 갖추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은 언니나 오빠를 사귀었을 때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언니 말 편하게 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는 나이가 다른데도 서로 반말을 할 땐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친해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인사 대신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정말 외국 친구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안녕보다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야, 밥 먹었어? 라고 묻죠.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만났는데 갑자기 왜 밥 이야기를 해? 너 나한테 밥 사주겠다라는 거야? 라고 묻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 안부 인사예요. 밥 먹었어? 이 속에는 잘 지냈어? 요즘 어때? 괜찮아? 별일 없어? 요즘 다 건강하지? 이 모든 말이 담겨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하필 밥이냐고요? 한국 문화에서 밥은 정과 관심의 상징이에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진짜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밥 먹었어? 라고 묻는 건 그 사람의 건강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밥 먹었지? 오늘도 잘 지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젊은 친구들도 서로 만나면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식사 시간에만 쓰는 인사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 또는 정말 이른 아침에 만나도 그냥 인사처럼 써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그래서 약간 영어의 How are you? 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 번째, 여러분 한국 지하철 타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는 도서관보다 더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인데요.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외국 친구들은 진짜 깜짝 놀란다고 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통화할 때도 이렇게 살짝 몸을 돌리고 손으로 가리고 하든지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뭔가 혼자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행동을 민폐로 여겨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분명히 4층인데 F라고 적혀진 거 보셨나요? 보통 요즘 최신 엘리베이터나 최신 건물에는 잘 없는데요. 좀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나 엘리베이터에는 숫자 4 대신 F로 표기하는 곳이 꽤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니 4층인데 왜 F라고 적혀져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어는 한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숫자 4 라고 발음되어지는 이 글자는 한자 죽을 사와 발음이 같아서 약간 한국인들은 숫자 4를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뽑기를 한다거나 숫자를 고를 때 숫자 4는 절대로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던 게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한국어가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라는 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도 커피 주문하면 진짜 빨리 나오고요. 또 집에서 심지어 음식을 배달하면 빠르면 15분, 20분만 해도 음식이 집에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속도도 진짜 빠르죠. 저도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 정말 익숙해져 있다가 외국에 여행을 가서 식당에 가면 계산할 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한국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저기요, 주문할게요. 바로 주문하고 바로 음식이 나오고 밥을 다 먹으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식당들을 가면 주문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해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도 사실 음식은 진짜 빨리 먹거든요. 음식이 나오는 시간보다 음식을 다 먹는 시간이 더 빠를 정도로 빨리 먹어요.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할 때 계산서를 기다리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긴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계산서에 사인을 하고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식당에 가면 약간 참을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일이 끝났는데 왜 아직 다 안 끝난 느낌이지? 라는 거예요. 바로 한국의 이 회식 문화 때문인데요. 업무가 끝나고 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술 한잔을 하는 이 회식 문화 때문이에요. 사실 정말 오래전에는 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강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어요. 뭔가 이 회식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피곤한데도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진짜 쉬고 싶은데도 회식이 있는 날엔 진짜 억지로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약간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회식을 했었던 적이 저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강제적인 분위기도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MBTI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혈액형이 뭐예요? MBTI 뭐예요? 이런 질문 정말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사실 외국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병원도 아닌데 왜 내 혈액형을 물어보지? 왜 그런 걸 물어보지? 라고 하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대화의 시작이에요. 혈액형에 따라서 정해진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MBTI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선입견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공통점 또는 뭔가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혈액형이나 MBTI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MBTI를 꼭 외우고 다녀요. 이 MBTI가 뭐냐면요. 어떤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 설문조사 문제를 풀면 나중에 뭔가 점수가 합산이 되어서 자신만의
알파벳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알파벳 조합이 뭔가 그 특정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 정말 내 성격인데 진짜 나 이런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이런 MBTI를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MBTI를 크게 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봐서 저도 제 MBTI를 검사를 해봤거든요. 제 MBTI는 과연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나 식당에 가서 한 번씩 놀랬던 적 있으실 거예요. 반찬과 찌개들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들을 함께 쉐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접시에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다든지 개인 접시 없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외국 친구들이 보면은 가장 놀랄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은 개인 접시에 각자 덜어서 먹는다거나 본인의 메뉴를 따로따로 시켜서 먹기도 하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정말 신기한 한국인들의 행동과 문화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또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뭔가 신기한 한국인들의 특징이 또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밥 잘 챙겨 드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